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또 핫했던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방금 말씀 나눴었던 이 총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스 총선 출구조사입니다. 네, 그리스 총선 이제 출구조사를 마친 상황인데, 네. 시리자와 워낙 신민당에 좀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렉시트에 대한 우려가, 시리자에서는 계속해서 그렉시트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요 부분에 대한 우려 없지는 않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IMF나 이런 구제금융을 하는 곳에 대한 어떤 전면 재협상, 요런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도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접근을 이번 시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시민당의 사마라스가 사실 그렉시트를 이용해가지고 좀 공포감을 조성을 했었던 부분들이 오히려 역으로 좀 돌아오는 현상이 좀 나타났었고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리스 급진자파인 시리자가 출구조사에 따르면 35%에서 39.5% 정도를 가져가게 되면서 압승이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기존에 지금까지 4년 동안 집권했던 신민당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23%까지 늘어나고 GDP가 한 20% 정도 떨어졌던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나 이런 것들로 이제 투표로 이렇게 좀 표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2주 전의 서베이에서는 한 35% 정도 과반을 차지 못할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연립정부가 지금 구성이 될 필요도 없이 독립적인 정부가 지금 구성될 수 있을 정도로 네. 이제는 재총선도 전혀 필요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네. 자, 그래요. 2004년에 처음 출범했던 이 시리자 당시에는 3% 4%밖에 지지율을 못 얻던 그런 정당이었는데 이렇게 제1정당으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만약에 시리자가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리스 현대 정치사에서 어떻게 보면 급진자파가 처음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좀 외신들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치프라스가 이제 트로이카, 유럽의 IMF라든가 ECB라든가 EC와 구제 금융 조건 재협상을 좀 예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건 당연히 할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스 국가 부채는 지금 굉장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GDP 그렇죠. 대비해서 한 170%, 80%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지금 손을 안 대고 지금 현재 체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단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수술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좀 보고 있는 것들은 그렉시트 우려가 시장에 지금 알려진 바에 대비해서 훨씬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는 지금 과반수가 넘는 것을 가져가는 이런 그림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만약에 일단 그렇게 해서 의석을 확보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 양반이 분명히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빚을 어떻게든 한번 까볼 테니까 좀 조용히 하고 좀 기다려봐라.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가 나가느니 마느니 지금 유로존에서는 지금 긴급 부양 정책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굉장히 독일이라든가 아니면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태연한 척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시프라스가 뭔가 빚을 지고 있는데도 큰 소리를 뻥뻥 칠 수 있는 효과가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이뤄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충격 아닌 충격을 좀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화도 좀 0.3% 정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그리스 그동안 긴축 재정을 해왔습니다만 전혀 나아지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청년 실업이 지금 50%에 육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국민들 어쨌든 지금에 있어서는 긴축 재정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시리자에게 좀 상당히 많은 표를 던지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좀 그렉시트의 발생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지 않을까. 그리스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원하지는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서베이를 해보더라도 한 75%가 넘는 국민들이 절대 유로존에서 탈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가 망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지만 그림 하나 더 보시면 네. 유로존 주요국의 이제 국채 10년물 금리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리스가 약간 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해묵은 악재라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그렉시트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는 보지만 단기적으로 이 시프라스의 언론 플레이는 한번 감안을 해보고 그럴 때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점 분명히 상기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 1900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정도까지 밀리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럴 때에는 다시 한번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늘려보는 기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판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유럽에서 좀 이렇게 좀 돈을 푸는 상황에서 그리스가 이제 그거를 좀 수혜를 입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리스가 좀 아무래도 여기서 좀 그렉시트는 좀 다소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가져보네요. 네, 단기적으로는 하지만 여전히 좀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거듭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코스피 1900선에서 코덱스 레버리지 매수 기회로 삼아보는 전략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네, 삼성전자의 야심 두 번째 이슈 주제입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퀄컴의 AP 칩을 이제 쓰지 않겠다.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는 대대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메모리 부분에서는 네. 세계 최고 단연 세계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비메모리 부분 아까 이제 로직을 담당한 로직칩 분야에서는 해외 미국 업체들한테 상당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여기도 우리도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라는 야심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퀄컴의 기존의 이제 칩, 스냅드래곤 이제 810, 요거를 이제 안 쓰겠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외신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지, 아니면은, 삼성의 어떤,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신의 한 수냐, 아니면 악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응이 궁금합니다. 일단 삼성 같은 경우는 그 로직칩 그러니까 시스템 LSI 쪽에서는 계속 지금 만성적인 적자를 가져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LG는 여기 사실 스냅드래곤을 발열 문제를 원래 꼬집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서 보면은 LG전자는 우리가 냉각이 가능한 설계를 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이거 극복 안 된다. 우리 이제 엑시노스로 칩을 두 개로 나눠가지고 14나노 공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화 공정은 많이 되어 있는 이런 칩을 나눠서 씀으로써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쪽으로 좀 기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반도체 점령 이후에 이제 로직 반도체 쪽으로도 좀 성장 의지가 좀 확인되는 부분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가 사실 굉장히 좀 앞서 나가다가 그 엔드단에 있는 그 하위 경쟁 업체들을 좀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크게 시장은 흔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이 올라오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1등은 맞는데 2등하고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이런 것들을 미세화 공정을 계속 집중을 하게 되고 규모화 경제 그 충청도 쪽에다 캐펙스를 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 가져가게 되면서 하이닉스 이런 것들을 좀 올가매고 비메모리 쪽에서 앞서 나가면서 반도체 분야에서 완전 세계를 제패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저는 좀 보이지거든요. 네. 사실 이 전분기부터 IM 사업부를 이제 추격한 반도체 사업부의 어떤 성장성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이제 자체 칩을 사용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내면서 퀄컴의 아성을 과연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반도체 성장성 이제 본다면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까요? 제가 삼성전자는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분명히 네.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삼성전자가 과연 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를 뛰어넘어서 진짜 세계 최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가를
우리가 따라다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네네.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이라든가 컨센서스는 해외 외신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고 삼성전자에다가 베팅을 하는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그동안 이제 메모리 부분 같은 경우는 마진에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었던 부분이고 삼성에서는 이제 비메모리 부분 이렇게 좀 조금 더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개선도 뭐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또 스마트폰 분야 쪽으로 봐서도 훨씬 더 좀 원가 절감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보시면 부진했던 이제 시스템 LSI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회복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운드리가 좀 유지가 되는 가운데 이런 엑시노스라든가 이 관련된 시스템 LSI 매출이 늘어나면서 좀 흑자 전환하는 모습들, 반도체 전체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IM 부분 실적들도 상당히 좀 호전이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 60개에 달하던 이런 우리 라인업을 30개, 40개 정도로 줄이고 되고 그리고 우리 칩을 본질적으로 쓰게 되면은 원가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IM 부분 실적 회복과 반도체 사상 최대 실적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3분기를 저점, 작년 3분기가 저점이 되면서 네. 삼성전자는 다시 재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야심이라는 주제로 지금 두 번째 이슈를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원가 절감 그리고 IM 사업 부문의 어떤 긍정적인 회복까지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부문에 좀 날로 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주가의 재회복도 쉬울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 기회로서 긍정적인 관점 지속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까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